이분의 닉네임은 이제 흑수저 상경러. 상경러. 이제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인 예. 것 같아요. 나이가 뭐 비슷하시네요. 만 30세 미혼남이시고 직장인 엔지니어다. 오피스텔 전세 거주. 보증금 1억. 보증금 1억이면은 이게 월세로 치면은 지금 한 35에서 40만 원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아까 그분보다도 어찌 보면 싼 거에 사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싸게 살고 있어요. 세후 소득 350만 원, 적금 50만 원. 좋아요. 그리고 청약 20만 원. 청약을 왜 20만 원을 넣었죠? 그러니까요. 이거 이거는- 소득공제 받으려고 그러셨대요. 이거 줄일 수 있나요? 줄일 수 있죠. 이거 줄이셔야 됩니다. 줄일 수 있고 지금이라도 줄이셔야 줄여야 될 것 네. 같아요. 20만 원은 사실 뭐 그렇게 늘 이유는 없습니다. 없죠. 연금저축펀드 30만 원. 요거 좀 이따 이것도.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분은 세금 내는 걸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다 받아서 근데 그런 분이 있어. 하여간 연말정산할 때 네. 다 돌려받은 거를 아. 자랑하는 분이 있어요. 저는 연말정산을 한 번도 돌려받은 적이 없어요. 오, 왜요? 결혼할 때인가? 애 날 때 한 번 그렇죠. 돌려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는 한 번 많이. 돌려받았고 저는 아예 안 하거든요. 이런 뭐 연금 저축이니 아. 보험이니 그러니까 세액 공제 뭐 감면 받는 걸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금은 하셔야 될 소득 아닌가요? 안 합니다. 저는 전혀 안 합니다. 저는 이런 거를 의지의 표현으로 안 합니다. 일부러 안 합니다. 약간 고집일 수도 있는데 네네네. 돌려받는 게 있다? 나는 잘못 살고 있는 것이다. 아.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이게 저건 근데 지출은 아니라서 뭐 어쨌든 어쨌든요. 근데, 이분 과해요. 네. 과하긴 하고 자, 안녕하세요. 일명 기생수. 근데 이런 단어들이 요즘에 그 어린 아이들이 많이 쓴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이거 참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평생 살다가 2020년 6월 29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취업하고 취업하신 지 얼마 안 됐네요. 경기도로 상경은 서울이에요. 네. 맞죠? 그러니까 이건 경기도로 가셨으니까 상경은 아닙니다. 경자가 서울경이 아니라 경기도. 네, 맞네요. 죄송합니다. 부산 출신 흑수저 상경남입니다. 네. 어쨌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한 조부모님과 네. 살았기에 부모님이 안 계셨던 것 같기도 해요. 물푼이었습니다. 보증금 정착을 위해서 신용대출 900을 받고 500만 원 남았습니다. 열심히 살고 계시네요. 예. 소득이 본격적으로 잡히기 전인 2021년 1월에 중기청 전세. 요즘에 이 중기청 전세 얘기 많이 나오는데. 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네, 이게 이제 청년 세대한테 또 중소기업 들어가면 1억까지 빌려주나요? 예, 이자를 심지어 1.2%. 그럼 연간 120이니까 네. 한 달에 10만 원이에요. 1억을 빌리면 한 달에 10만 원. 아까 이분이 1억 보증금이라고 했는데 네. 10만 원 딱 넣고 그렇죠. 10만 원씩만 월세를 내는 거죠. 그런데 100% 빌려줘.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아서 1억에 지금 써놨잖아요. 2천만 원이 필요해요. 80% 빌려주니까. 근데 2천만 원도 없으니까 누군가 빌려가지고 어쨌든 2천 내 돈으로 넣거나 뭘 하거나 8천을 빌리면 이거에 대해서 뭐 이자만 이게 왜 그러냐면은 조그마한 원룸 같은 것들이 전세가 다 1억이야. 다 1억이 됐어요. 그래서 1억 1천, 뭐 1억 2천 되면 안 나간대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저거. 이제 중기청 전세가 저기에 키높이 하는 거예요. 네. 키높이 맞추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죠. 네. 어찌 보면 복지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 전세 인플레가 생깁니다. 저가 주택에 인플레가 엄청 많이 생겨가지고 다 1억씩 돼요. 어쨌든 근데 저렴하다. 저렴하긴 하다. 나이스하게 얻으셨죠. 지금은 이제 소득이 넘어가시는 바람에 이제는 못 얻는. 소득이 또 이렇게 이하여야 되니까 그래서 뭐 잘 됐다. 잘 혜택을 됐다. 잘 받다 이거죠. 8천만 원 중기청 전세 대출이고 2천만 원은 1년에 다급다는 조건으로 친척한테 빌렸는데 다 청산했다. 잘하셨습니다. 1년 안에 음. 다 갚았어요. 2천을. 1년 안에 실수령 350인데 그러면 진짜 열심히 하신 거죠. 네. 학자금과 신용대출 남았구나. 아이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갚아야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청년 내일 채용 공제를 신청해서 올해 6월에 1,60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뭐죠? 야, 저게 이제 중소기업 다니는 청년분들한테 저것도 또 지원을 해주는 건데 내 돈으로 12만 5천 원을 2년 동안 내면 네. 저 금액을 맞춰줘요. 그러니까 내 돈으로 12만 5천 원이면 1년, 2년 250 동안 거의 대부분을 돈을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 열심히 하셨어요. 열심히 하셨어요. 네. 열심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신용대출과 학자금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 내 돈 300에 네. 1,300. 그러니까 6월에 저 1,600 나오면 싹 끌 수 있다. 아니 그러면 1,600만 원 중에 정부 지원이 1,300. 1,300을 준다고? 네. 그냥? 예. 와. 2년을 버티고 그 기업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고용 유지죠. 요즘에 중소기업 막 어렵다 힘들다 인력 난해 지금 힘들잖아요. 잘 안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면 저런 거. 그러니까 근데 단점으로는 2년 후에 다들 그만두시.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런 부작용도 이런 게 있군요. 여전히 있나요? 있습니다. 여전히 있습니다. 어. 여전히 있어요. 혼자 살기도 어렵다는 핑계로 결혼은커녕 연애도 안 한 지 7, 8년 됐습니다. 요거는 좀 속상한 얘기네요, 사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진짜 빠듯하셨을 것 같아요. 남중 남고 공대 출신.
저는 남고 공대인데 잠시만요. 혼자 살기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 아니었을까요? 그러면 아니 그래도 연애를 그래도 경기도니까 낫지. 네. 저는 이러고 저는 강원도 산골짜기로 갔기 때문에 아. 정말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는 어찌 보면은 의지의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찾아보시면 있습니다. 왜 그래 전쟁통에도 애는 낳았다 그러잖아요. 연고지 없는 곳에 상경해서 만날 구실이 없다. 근데 요거는 제가 좀 이거는 틀렸다. 만날 구실이 없는 거는 왜냐면 집, 회사 이것만 하시기 때문일 수 있거든요. 이분이 아마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 대출 맞아. 받고 뭐 하고 하느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상황에 무슨 연애냐. 여자야 맞아. 네. 무슨 사치야라고 맞아. 생각했을 텐데 그랬을 수도 있지. 근데 굉장히 빠듯하게 잘 해오셨어요. 근데 너무 잘했어요. 지금까지는 정말 그 쏙쏙 잘 빼먹으신 거야. 진짜 이 혜택 혜택들을. 같은 거 다 찾아가지고 하고 네. 빚도 저는 1년에 2천을 갚을 정도의 그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1,300을 어쨌든 얻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거 엄청난 혜택인데. 야 이거 이런 정도면 네. 문제는 앞으로도 그럴 것 앞으로도 같다. 그렇다. 아 근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연애를 뭐 오래 쉬면은 약간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약간 좀 막막한 것도 있고. 그러기엔 나이가 30인데 그냥 뭔가 운명의 상대 그냥 어깨 딱 부딪혔는데 갑자기 뭐 이런 거를 괜히 기대하면서 네. 이 뭔가 지하철에서 이제 또 핸드폰만 보고 계시니까 어떤 이게 철통방어 나도 모르게 철통방어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요거 그냥 큰일이에요. 근데 요거는 빨리 깨셔야죠. 네. 기혼주의가 된다.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안 됩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시작이 30인데 네, 매달 빌리거나 대출 갚는데 쭉쭉 나갑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은커녕 500도 없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워낙 시작이 안 좋으셔서 맞아요. 이제 채워 나가시는 거니까. 작년에 돈 생기는 족족 전세금 갚느라 급급했고 그 2천 갚느라. 이제 끝났고 네. 올해는 3달간 월급의 상당 부분을 신용대출 갚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조만간 끝나겠지만 근데 뭐 어떻게 이거를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 지출을 보면 고정 지출 보시기에 줄일 게 하나도 없어요. 관리비 12만 원 뭐야 이거? 관리비? 지금 오피스텔. 오피스텔이라서 저기 2천은 싸게 나가는데 네. 오피스텔이라 저게 좀 비싸게 나가는. 그래요. 네. 뭐 좋습니다. 휴대폰 5만 원, 식비 50 이것도 어떻게 저게 좀 안 돼요? 월급이 아까 350이었잖아요. 네네. 꽤 높은 편인데 식비가 여기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밥 이런 거 전혀 안 주고 아침, 점심, 저녁 다 사 먹어야 돼요. 사 먹어야 돼요. 줄이려면 줄일 수 있겠지만 저는 건강해질까봐 그리고 네네네. 사 먹어야 되니까. 지금 이분의 뭔가 이제 그래서 느껴지는 느낌은 뭐냐 하면 네. 나는 왜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도 뭐가 빚만 계속 이거 네. 있고 뭐 줄어들지 않네.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잘하고 계시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2, 3년 되신 것 같은데? 이제 아까 일하신 그 지. 취업하고 네. 2021년 전에 그렇죠, 좀 그렇죠. 취업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셨는데 이제 뭐 2년 차? 뭐. 그 사이에 엄청 성장하신 거예요. 빚을 맞아요. 1년에 2천을 갚을 정도면 그러니까 저는 돈 이제 벌기 시작해서 잘 하고 계신 거니까 뭐 우울해 하실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맞습니다. OTT 넷플릭스 15,000원? 네. 보험 5만 원 실손보험. 그러니까 왜 실손보험들인데 다 이렇게 금액이 저 달라요? 패키지. 아. 패키지로 가입하셔가지고 통합 패키지. 아내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금액적으로만 보자면 30살에 5만 원이면 그래 뭐 지금 뭐 딴 걸 가입하더라도 더 싸게 하기도 어렵고 괜찮아요? 네. 이게 완전 다이렉트 실손으로 가서 근데 실손만 딱 하기에는 저게 네. 아마 진단금이나 이런 게 포함이 되어 있겠죠. 패키지로 해놓은 거. 근데 이게 쉽사리 안 아프신데 보험을 뭐 정리하고 줄이세요라고 하기에는 나중을 위해서 뭐 하는 거라서 중간에 아프면 좋습니다. 제가 멱살 잡혀야 되잖아요. 네가 깨라며 막 이러면서. 여행비는 20만 원인데 이거는 부산 가는 네, 고향 방문. 고향 가야죠. 네. 이거는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1집 하면서 뭔가 약간의 그 공허함?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 번 고향 내려가셔가지고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네네네. 저걸 없애면 아마 내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나 생각이 되실 것 같아서 맞아요. 대출 원리금 28만 원. 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지금 없는. 줄여나가고 7월이면 뭐 끝날 거고요. 의료비 10만 원, 경조사 15만 원, 기타 생활비 15만 원. 저것도 이제 경조사가 근데 좀 센 편 아니에요? 15만 원. 넉넉하게 잡으신 거래요. 넉넉하게. 넉넉하게. 저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그냥 비정기지출 40만 원 잡아놓으면 네. 저 돈을 안 쓰니까 네. 그만큼 빚을 갚았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만큼 쓸 것 같은데 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쓰는 분. 그래서 저축도 112만 원 정도 했는데 고정저축. 적금에다가 넣은 게 있고 예. 청약저축 그리고 펀드 넣은 게 있고 그래서 67만 원이 남는다. 남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데 이건 저건 어차피 여지껏 대출. 빚 갚는데 투입됐을 거라고 추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100에서 150 정도는 계속 이제 빚을 갚았었다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실제로 지출은 앞서 말씀드린 것보다 훨씬 적은 분. 그냥 넉넉하게 써주신 분. 근데 이 빚 갚는 건 저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천만 원을 못 모은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천에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제로로 왔으면 이건 모은 거다. 나이스. 이건 잘한 거다.
전혀 이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행이라고 적으셨지만 사실 그냥 부모님 보러 간 거잖아요. 고향. 할머니. 부산 간 거 뭐 그것 때문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맞습니다. 자취비가 어마어마한 거는 아닌데 식대는 근데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요? 식대? 그게 애매해요. 내가 50이면 사실 적은 돈은 아닌데. 요즘에 너무 비싸져가지고 식당 가서 뭘 사 먹어도 그렇다고 그렇긴 뭘 하죠. 해 먹기에도 이분의 그걸 라이프 패턴을 모르니까 해서 밑반찬 해놓고 내가 잘 차려 먹는 스타일인지 또 이게 좀 서투르면 네. 차라리 사 먹는 게 낫잖아요. 미역국을 하나 해놓네요. 미역이 그 곰탕 이 정도 된 솥에다가 요즘 해놓으면 한 밀키트도 잘 나오긴 일주일 한데 먹잖아요. 제가- 물 부으면 다시 일주일 또 먹을 수 있고. 조심하세요. 제가 그런 편인데 뭐 부대찌개 하나 사놓으면은 한 5끼를 먹습니다. 저번에 코로나로 격리되어 있을 때 그때 느꼈어요. 이거 배달 음식을 이렇게 사서 5끼를 먹으면 이건 이득인데. 2인분 사서 5끼로 나눠 먹는 마지막엔 배탈 났어요. 끓여 먹어야 됩니다. 끓여놓고 심지어 끓인 거 식으면 바로 냉장고에 넣어놓고 했는데도 그건 조심하시고 밀키트 요즘에 잘 나오기는 해요. 네. 그래서 근데 밀키트가 가격이 싸진 않더라고요. 그게 싸진 않아요. 이것도 팁이라면 팁인데 네. 밀키트 중에서도 모르겠어요. 뭐 잘 만든 건 전제 기본으로 하고 앱들 중에 라스트 오더라는 앱이 있어요. 라스트 오더. 네, 뭐 이거 한번 깔아보세요. 우리가 식당 가면 라스트 오더 몇 시에요? 마지막 주문 네. 그거거든요. 이 앱이 취지가 뭐냐면 식당에서 마지막 주문 음식 남은 것들, 재료 남은 것들을 좀 싸게 팔자. 네네. 버리지 말고. 네네네. 그런 거에서 출발을 했는데 그 인터넷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유통기한 임박한 것들 있잖아요. 임박한 거. 넘어가면 못 파는데 한 달 정도 남은 거, 냉동식품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못 하니까 막 50% 밑으로 싸게 파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내가 먹기에 한 2주, 3주치만 사면 한 달 정도 유통기한 남은 건 충분하잖아요. 충분하죠. 요런 게 그 한 끼 밀키트 나오는 걸로 막 3,000원 이런 식으로 팔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즘에 다이어트 하면서 그거 이제 뭐 볶음밥 밀키트 되어 있는 거 그런 것들 이제 냉동해 놓고 주로 먹기도 하는데 맛있어요. 생각외로 그렇죠. 뭐 유통기한이 뭐 짧은 거지 맛이 다른 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그게 만든 거니까 얼마나 또 이 MSG 이런 것들을 잘 넣겠어요. 맛있습니다.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있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거 찾아보면 물론 이제 기분이 찝찝하실 수 있는데 그 생각 차이인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은 지금 그걸로 때우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녁 한 끼에 3,000원 정도면 훌륭하죠. 그 정도면은 진짜 웬만한 건 먹을 수가 없는 수준인데. 요즘에는 뭐 김밥 한 줄도 참치 넣으면 3,500원인데 야채 김밥이나 2,500원, 3,000원 하지. 그렇게 한번 좀 방법을 찾아서 조금 좀 줄여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계약금을 두려워하지 않고 1인 가구 생애 최초 59 타입 청약 넣기를 하고 싶다. 3천만 원 모아서. 네. 그리고 경기도권 아파트 실거주용으로 대출 끼고 매매를 하고 싶다.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네. 하시는 생각이. 31년 짧은 인생이지만 제 집이나 가족 집에서 산 적이 없습니다. 남의 집에서만 살았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그 속상한 것도 있고 이게 결핍이고 이게 이제 갈망이죠. 이제 나는 무조건 내 집에 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LH인가요? LH. LH 같이 보이는데 내 집에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돈을 모을 거다 이거죠. 저는 제 집주인 눈치 보지 않을 제 집이 너무너무 사고 싶습니다라는 거에 네네네. 뭔가 의지, 욕구. 맞아요. 아니 뭐 이거는 사실 뭐 이분이 지금 살아온 거를 봤을 때 네. 뭐 이대로 하면은 충분히 뭐 또 결혼도 하시고 하면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근데 이제 아파트 거기다 이제 청약 이런 것들이 쉽냐라는 거는 좀 다를 수는 있거든요. 그냥 한번 해보고 싶은 느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59제곱미터에 생애 최초로 넣고 싶다고 하는데 생애 최초 안 됩니다. 생애 최초 하려면은 기혼이어야 돼요. 네네. 기혼이어야 되고 과거 5년 동안 근로소득이나 뭐 사업소득으로 해서 소득세를 5년 이상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돼서 지금 취업하신 지 5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도 안 되고. 그게 있어요? 네, 5년 동안 소득세 납부 이력이 나 이건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입사원이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생애 최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집이 그냥 한 번도 추첨제를 하지 그냥. 왜 그 조건을 뒀는지 모르겠는데 생애 최초 조건 이상해요. 600만 원이 쌓여 있어야 되고 5년 동안 일한 이력이 있어야 되고 결혼을 했어야 돼. 뭘 이렇게 근데 저거 있잖아요. 또 30%는 빼가지고 1인 가구 또 그냥 뺑뺑이 돌리는 뺑뺑이 돌리는 거. 근데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앞으로 지금 차기 정부에서 또 바꾸려고 하기 때문에 그냥 추첨제로 다 60% 돌린다는 지금 공약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좀 뭐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근데 쉽진 않다. 네, 쉽진 않습니다. 청약이 쉽지가 않죠. 근데 아마 저분은 그 계약금 걱정 안 하고 한번 청약 넣어보고 싶다. 청약 한번 넣어보고 싶다. 이거 얼마 전에 거기 있잖아요. 잠실 뭔가요? 그 리모델링한 거 225대 1 해가지고 네. 상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 됐지만 포기하는 이게 그렇게 비싼데 네. 이런 거 계약을 하여튼 청약을 넣어보는 것 자체가 일단 가능성을 두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뭐 경기도권에서 경기도 아파트는 사실 뭐 2억 3억짜리들도 경기도 안에 있어요. 이렇게 위치가 이제 경기도가 워낙 넓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살려면 사실 수는 있는데 이제 본인이 원하는 수준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맞습니다. 어쨌든 이제 제로가 되셨으니까 앞으로 모으고 나서 그렇죠. 그다음에 고민하면 될 것 같고 일단 가능은 하나 수준이다. 네. 열심히 사시면은 그래서 포기할 수 없는 게 금요일 배달 음식에 맥주 먹기 틈틈이 부산 가기 네. 뭐 이거는 소소해서 이걸 하지 마세요 할 수는 없고 금요일에 배달 음식에 맥주 드시려면 평상시 약간 조금 이거 빼면 안 돼요? 저 요거 제로 콜라로 하면 안 돼? 술을 안 좋아하시나? 요건 어쩔 수 없겠죠? 맥주 금요일인데 네, 금요일에 배달 음식에 넷플릭스거든요 이게 어쩔 수 없어. 저거 근데 오래 하시면 되게 안 좋습니다. 건강에 안 좋죠. 엄청나게 이게 안 맥주 좋은 게 4캔이거든요 이거. 요즘에 그거 없어진대요. 없어졌어요. 3캔에 이제 11,000원이야. 그래요? 엄청 비싸졌어요 이제. 비싸기도 하고 저 맥주가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데 아주 그냥 먹고 자면 직방입니다. 이제 3캔입니다. 아예 안 하는 것도 있어. 할인 안 하는 것도 이제 많아서 너무 비싸져가지고. 어쨌든 줄일 게 없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순자산이 이제 한 550. 네. 이제 펀드, 영도주식 통장, 펀드. 예금 그리고 내일 체험 공제. 이게 이제 목돈이 조만간 나올 들어올 거고. 거고. 네. 근데 이건 이제 대출로 상환이 다 될 거니까 전세 보증금 1억이지만 실제로 이제 2천 있으신 거고. 보증금 대출 8,500에 1,000. 요거 두 개 다 상환이 될 거죠. 자, 저 학자금 대출 여러분들 혹시 받으신 분들 계시면 학자금 대출이 네. 이자는 싸게 느껴지지만 저게 되게 무서운 대출이에요. 이자가 복리로 봅니다. 그래? 저거 웃긴 대출이에요, 저거. 그게 무슨 의미예요? 우리는 저 신용대출 같은 거를 500만 원 받아놓으면 이게 원금이 차감되면서 받아놓은 이 금액에 대해서 원금 자체가 작아지니까. 그쵸. 계산하잖아요. 근데 저 학자금 대출 같은 경우에는 학기별로 뭐 2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받기도 하고 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쌓여가지고 이자가 붙는 시점이 아마 졸업한 이후부터 스타트가 딱 될 거예요. 든든 학자금 대출인가? 이거 학자금 네. 종류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서 소득이 있으면 소득 연계 상환이라고 해서 네. 회사에서 주는 월급 대비 일정 비율 계산 그게 식이 있어요. 계산식이. 그게 원천징수에서 떨어져 나가는 식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 금액이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아. 이자가 스타트되는 시점부터 원금의 이자가 누적돼서 그 이자에 다시 이자가 되는 방식이라 저 원금이 950인데 벌써 이자가 50이 붙었어요. 그러네. 저거 조금씩 갚다가는 이게 이렇게 비싼 거야? 생각해보면 야, 950에 이자 50? 저거 몇 프로야? 네. 근데 이율이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저 몇 년을 쌓였으니까. 네. 이자 950에 원금에 1000이 쌓였으니까 여기에 다시 이자가 또 붙고 하니까 한 달에 6만 원, 7만 원 이렇게 갚는 걸로는 감당 안 됩니다. 저거 의지를 갖고 갚아야 돼요. 그러네. 저 든든 학자금 대출이 부담은 없어요. 내가 소득이 있으면 조금씩 갚을 수 있다라는 부담이 없기 때문에 갖고 가는 분들 많은데 의외로 저거 가랑비에 못 젖는 대출입니다. 그러네요. 이게 단순 계산에 원금이 950인데 이자가 50이면 5%가 넘는 건데. 그러니까 그게 그러면은 계속 이제 2년, 3년 이분이 이제 취업하신 지는 또 됐으니까 네. 계속 그렇게 쌓여갈수록 졸업한 지 그럴 거면 빨리 신용대출 받아서 그냥 갚아버리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럴 수 낫겠네요. 있어요. 이거 3.6에 받아가지고 5를 갚는 게 낫지. 네. 그럼 원금이 줄어드니까 그러니까요.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조정 필요한 지출은 없다고. 저는 괜히 괴롭히기 싫어요. 이분 잘했다. 밥 정도 먹는 거나 이렇게 좀 싸게 할 수 있으면 근데 요즘 넷플릭스 공유. 넷플릭스 4인 공유로. 맞네. 꼭 그건 좀 해주세요. 넷플릭스 4인 공유. 불법 아니니까. 연금저축펀드를 15로 줄여.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이 왜 가입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세액공제 때문에 가입을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이분 소득 구간에서 연봉 5천만 원, 5,500만 원 이하니까 네. 납입하는 금액의 16.5%를 돌려받습니다. 네. 그러면 30만 원씩 1년 동안 360 냈을 때 돌려받는 게 한 58만 원, 59만 원 그 정도 돼요. 네네. 그런데 돌려받는 거지 네. 이게 그냥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낸 세금이 있어야 거기에서 그만큼 돌려받는 겁니다. 근데 이분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중소기업 다니시는 거면 그 중소기업 소득세 그 공제해 주는 게 있어요. 맞아, 뭐 있는 감면 것 90%. 같더라고. 근데 이게 소득이 해당되나는 모르겠는데 소득세 90%까지 감면되는 그 제도 있으니까 된다면은 이건 진짜 쓸모없는 거고. 그리고 어차피 세금 내도 그거 토해내지 않을 정도? 그거만큼만 하더라도 15만 원이면 충분해요. 15만 원 충분하고 네. 지금 소득 수준에서 30만 원 너무 세다. 무엇보다 그렇죠. 쟤는 한 번 넣으면 55세까지 못 쓰는 장기간은 묶이는 돈.
지금 할 때가 아니다. 그러니까 노후는 준비해야죠. 그 노후 준비는 뭐냐? 내가 지금 집을 사고 적금을 하고 뭐 주식을 산다거나 돈 모으는 그 모든 게 다 노후 준비예요. 60세 때 써야지라고 해가지고 60세 때 나오는 저축을 하는 게 노후 준비가 아니라 전혀 아니죠. 아니에요. 그럼 네. 중간에 그걸 위해서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지금 내 연봉이 거의 10% 가까이 그러니까 깎이는 거야 지금부터. 너무 많아요. 그리고 55세 이후로 그때 내 연봉을 뒤로 미루는 건데 그렇죠. 이게 전혀 좋은 게 아니다. 심지어 받을 때 세금을 냅니다. 연금을 받을 때 5.5% 연금소득세를 내니까 지금 16.5%라고 하더라도 그냥 러프하게 계산해서 혜택은 10% 정도. 10% 정도 받는 거다. 10% 정도 받는 거다. 그러니까 저걸 저렇게 많이 낼 필요는 없는데 이분 토해내는 세금이 아까우면 근데 제가 소득 구간을 봤을 때 저 정도는 아닐 거예요. 350이면 한 10만 원도 충분할 수 10에서 있습니다. 15 정도. 네. 그리고 이제 요거를 좀 어디에 넣을지도 결정할 수 있다면서요. 연금저축 펀드를 가입하시면 네. 요즘에는 펀드뿐만이 아니라 ETF도 다 고를 수 있어요. 그래서 ETF를 고를 수 있다. ETF를 고를 수 있는데 국내에 상장된 ETF의 파생 상품만 빼면 다 고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내에 상장된 ETF 중에 S&P 500 따라가는 ETF 이런 것들 해놓으면 그러니까 나스닥 추종하는 거 뭐 이런 거 그냥 장기 투자하세요. 그냥 무지성으로 네, 어차피 이건 55세까지 못 꺼내는 거면은 네. 미국에 투자하시는 거예요. 괜히 그 안에서 단타 치고 막 요즘에는 농산물 오른다는데 농산물 했다가 안 요거 돼, 안 빼고 돼, 막 안 돼. 자동차 집어넣었다가 IT 집어 이러면 그렇게 해봐야 돈이 우선 작고 안 이런 건 됩니다. 그냥 매달 들어가는 거는 그냥 신경 안 쓰는 게 좋기 때문에 네. 어차피 하실 거라면은 저는 이제 미국 주식 쪽 관련된 걸로 하나 그냥 넣어놓고 있자. 강미아님은 벌써 방송 보고 움직여서 핸드폰 할부 다 내고 오셨대요. 잘하셨어요. 저분 저런 실천하시는 분이 저런 특징이 있어요. 왜 진짜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 네. 뭐 하나 얘기하면 바로바로 움직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저게 부자 되는 DNA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거 얘기해줘도 좋네 하고 안 움직이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네. 이런 게 있어? 하면은 어디 가서 뭐 가입하고 뭐 어디 가서 저런 거 조정하고 너무 그게 바뀌는 잘하셨어요. 거거든요. 사람이. 네, 맞아요. 저렇게 하는 거 좋습니다. 우리 방송 좋네요. 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막 반영해 주시고. 주택 청약은 10만 원으로 바꾸는 거 네. 이건 좋죠. 저거는 10만 원, 20만 원 낼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낼 이유가 전혀 없다. 네. 소득공제 이분 세금 내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건지. 어떻게든 이 국가한테서 받을 수 있는 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50만 원 이상을 유지하면 유지한다. 뭐 그래프가 좀 많이 바뀌네요. 네, 이분은 지금 밑에 있는 게 마이너스 1,500만 원은 이제 다음 달이면 없어질 거고. 이거 제로가 되니까. 네, 없어질 거고. 네. 자, 녹색선은 중단기 현금이고요. 네. 예금이나 적금이나 이런 것처럼 내가 중간에 그냥 마음대로 꺼집어낼 수 네, 있는 네, 돈이고, 네, 네. 그 다음에 요 밑에 보라색 선은 네. 묶인 돈입니다. 장기. 네. 연금저축이나 주택청약은 못 쓰는 돈이잖아요. 이건 못 쓰는 돈. 못 쓰는 돈. 네. 그걸 합치면 빨간 선이긴 한데 그렇죠. 못 쓰는 돈이 저렇게 많이 쌓인다라는 건 저는 조금 반대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지금 유지하면- 나이가 젊으셔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제 운용할 수 있는 금액 자체가 커져야 되는데 맞죠, 그렇죠. 이게 입장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네. 6천하고 이게 1억하고는 다르거든요. 다릅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연금저축 펀드나 여기가 너무 많이 묶여. 이런 걸 줄이셔라. 네. 연금저축 펀드도 제가 보기에는 5만 원, 10만 원 해도 돼요. 지금 소득 네. 구간에서 결혼하면 특히나 또 생활비 들어가는 것도 많으니까 많이 줄어들 텐데 그래서 요 상태도 나쁘지 않다. 네, 나쁘진 않죠. 지금 내년 12월이면 단기자금 3천 확보돼요. 그때 당시에 순자산은 6,500이에요. 네네네. 여지껏 나는 빚 갚느라고 돈 못 모았어요. 빚 내느라 힘들어요. 그건 지금까지였고 그렇죠. 개구리가 이렇게 찍 해가지고 눌러있을 때고 마이너스였으니까. 네, 마이너스였으니까 그걸 마이너스. 다 갚은 게 대단한 거고 올라온 그다음부터 거고. 튀어 올라갑니다. 좋습니다. 근데 이 현 상태 유지이신 거고 네. 장기저축 조정 시 장기저축을 조정하면 이제 깔리는 돈이 뭐 5년, 6년 지나봐야 뭐 2천만 원 정도도 안 될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단기자금 확보가 내년 10월로 단축이 되죠. 네네. 2개월 정도 단축이 되고 순자산은 뭐 똑같습니다. 이게 저축 수익률은 조정을 하진 않았지만 네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내가 이제 쓸 수 있는 돈 자체가 많이 달라진다는 거. 이건 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렇죠. 달라지는 거라. 저는 이걸 추천합니다. 저도. 이 길이 맞다고 저도 보고요. 그래야 저 5천이란 돈이 불과 2025년 초면은 쌓이는 돈이에요. 그렇죠. 네. 요 정도만 돼도 뭐라도 할 수 하죠. 있거든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한 몇 년 뒤에 밀리느냐, 이때 내가 뭔가 기회를 보고 뭔가 투자할 수 있느냐로 또 몇 천이 또 달라지기 확 때문에 달라질 수 있어서. 여기 이 장기적으로 막 55세 이후에 뭐 되는 거 이런 거는 좀 최소화라는 게 좋습니다. 네. 저축도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시드머니를 마련해야 선택지도 늘어나는 거고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연자분 잘했고 딱 요거 두 개네요. 네. 오히려 좀 깔끔하네. 깔끔합니다. 연금저축하고 청약만 좀 조정하면은 좋다. 맘 같아서는 저기 원천징수 영수증 떼가지고 실제로 저게 필요한지도 까보고 싶은데 연금저축이 저만큼 필요한가. 네네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게 또 세금을 안 내면 돌려받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야지 세액공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내가 안 내는 사람인데 괜히 세액공제를 받겠다고 하는 거는 오히려 나쁜 것도 있으니까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네. 한번 내가 분양주택에 대해서 청약을 넣어보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청약홈에 청약 알림이 기능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건 1년 단위로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에 청약 공고가 뜨면 알려주세요라고 하면 그거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기분은 좋더라고요.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도 청약 준비. 알아보고 있다라는 느낌 자체도 다른 거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요. 저는 이분이 되게 좋은 게 뭐냐면 목표가 그냥 대충 언젠가는 제 집을 마련하고 싶어요가 아니라 그래도 경기도권에 어떤 집 명확하게 59제곱미터 있으니까. 이런 게 구체적이면 구체적일수록 달성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아. 눈에 보이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 숫자를 보여드린 것도 요때쯤 되면 선생님은 요만큼 모을 수 있습니다 라는 거고, 그럼 그거에 맞춰가지고 자금 계획을 또 세울 수 있잖아요. 그리고 여자친구분들 만드셔도 돼요. 네. 만드시고. 그러니까 여자친구들 중에 분명히 나와 같이 돈을 모아서 악착같이 해서 나도 집 사야지라는 여자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그런 분을 찾아보려고 하셔야지. 있으시면 댓글에 좀 네. 저요. 아니고 우리 채널은 하여간에 이게 서로 이 이산가족처럼 어떤 여자분은 막 1억 모으고 있고 네. 어떤 남자분은 또 1억 모으고 있는데 둘이 만날 방법이 없어. 만날 방법이 만날 수가 없어요. 다들 남자와 여자를 찾고 있는데 서로 없다고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 앱을 만들 수도 없고. 댓글로 달아주시는데 그 댓글에 저기 있잖아요. 앞에 그 조그만 아이콘 같은 거 여기에 본인 사진을 걸어주세요. 사진을 걸어주시면. 아니 근데 진짜로 그런 거를 하나 뭐 커뮤니티에다가 하나 써야 되나? 아 근데 또 이게 개인 정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돈에 대한 가치관을 같이 공유하고 비슷한 그렇죠. 사람들이 갖기가 되게 힘들어요. 네네. 제가 그 예전에 지금은 안 하지만 재무 상담을 활발하게 했을 땐 싸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 만난 거죠. 근데 저 그분이 있었어요. 맥심에 종이컵을 들고 데이트를 나가는 여자분. 와. 돈 안 쓴다고. 와. 근데 그걸 남자가 너무 싫어해. 그래서 또 싸우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분들끼리 만나면 너무 좋은 거지. 그러면은 종이컵은 내가 들고 나갈게. 너는 맥심 가져와. 맥심이 더 비싼데? 야, 종이컵 계산해보니까 100개 사는 것보다 텀블러 하나가 낫던데? 이러면서. 이거 너무 비싸. 그러면은 너 맥심 하나 가져와. 오늘은 기념일이니까 카누 먹자. 누가 보기에, 야, 그렇게 궁상 들어서 뭐해? 그럼 나중에 아파트가 5채입니다. 그런 나중에 분들이. 아파트가 생깁니다. 아파트가 막 5채, 6채 되니까 그런 게 쌓이는 거예요. 맞아요. 소소하게. 그러니까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 분명히 만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찾아보는 거 좋습니다. 충분히 잘 극복해냈고 직장도 좋은데 취업하셔가지고 잘하고 계시니까 이제 잘하고 있다. 앞으로 잘하면 되고 잘하는 남녀가 또 만나면 더 이게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훨씬. 그래서 그런 분들을 찾아보려는 노력을 하시는 것도 좋고 네. 저는 이것도 하나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시각화를 해서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은 집, 예를 들면 한 4, 5억대 정도의 우리 동네라든지 아니면 가까운 동네에 아파트를 직접 한 번씩 가보는 거죠. 계속 가서 한번 단지도 한번 가보고 네. 아니면 뭐 운동하실 거면 거기까지 뛰어갔다 오세요. 진짜로. 파이팅입니다, 진짜. 파이팅입니다. 저는 이렇게 지나고 나서 한 6개월, 1년 후에 네. 어느 정도 돈이 모였어요 라고 하는 내용들을 뭐 근황을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1년 만에 또 3천 모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무언가의 증거,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는 그런 거 모습을. 만약에 뭐 메일이나 이런 거 보내주시면 제가 네. 뭐 커뮤니티에다 올려놓겠습니다. 링크랑 같이 해가지고 뭐 1년 전에 이런 사연자였는데 지금 3천 모았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또 보는 분들한테 희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에 또 고정 댓글 달아놓을 테니까 사연 많이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신 또 우리 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